이제 전쟁 추경 관련된 건데 이게 이제 일부 보도가 나가니까 이런저런 갑론을박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 몇 가지 문은 예를 들면 왜 세금으로 지원하냐? 빚내서 지원 또 하는 거냐? 퍼주냐? 왜 지역화폐로 주냐? 뭐 이런 등등의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은 초과세수, 예상되는 초과세수라는 거지 빚내서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빚내서 만약 초과세수가 없었다면 빚을 내서라도 해야 돼요. 이럴 때 쓰자고 빚을 내는 건 빚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죠. 그 어려우니까 다 허리띠 졸라매자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영양실조 걸린 사람은 참아라가 아니고 돈을 빌려서라도 영양보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처럼 위기 상황이 되면 재정으로 그걸 메워줘야 되는 거예요. 네, 이른바 전쟁 추경, 석유 최고 가격제라든지 취약계층 지원이라든지 네.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예산을 지원을 하려면 신속한 추경 편성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도 이 중동 전쟁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전쟁 추경 편성의 그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커진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럼 추경을 짜면 이걸 어디다가 어떻게 현명하게 쓸 것인지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민생 안정을 꾀하고 산업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공급망을 안정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꼼꼼하게 세부 내용을 설계해 줄 것을 주문을 했고요. 특히 중요한 대목을 좀 언급을 했는데 이게 미리 전체 규모, 추경 얼마, 몇 조 이렇게 딱 정해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현장의 필요를 충실하게 반영한 그건 적정 수준의 규모로 편성을 해야 된다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네, 한편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예산 낭비다 이런 지적도 네.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빚을 내서 추진하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어요. 예, 이게 뭐 정부가 추경하는 것에 대한 평가가 엇갈립니다. 늘 그래왔고 그리고 특히나 이게 정치적으로 좀 해석이 되는 면이 많고요. 추경은 또 돈풀기다. 이런 인식이 강하게 작용되는 측면이 있기도 한데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국가가 돈을 쥐고 있으면서 쓰지 않는 거는 좀 무책임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영양실조 걸린 사람한테 참으라고 할 게 아니라 그 타이밍에 돈을 빌려서라도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또 원래 정부는 국민들한테 돈을 쓰는 거고 그러자고 세금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잘 쓰는 게 정부가 하는 것이지 뭐 이렇게 쟁여두고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게 저축하는 게 정부의 기능이 아니다라고도 덧붙였는데 그러니까 국가가 결국에 돈을 마련해두고 맨날 세금 걷고 하는 거는 국가가 위기 상황이고 이럴 때 국민이 어려울 때 적재적소에 잘 쓰라고 있는 것이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요.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 이런저런 조치를 하면서 세수가 좀 대폭 늘었다고 또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번 추경은 초과된 세수분으로 하는 것이지 추가로 뭐 빚을 내거나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 뭐 을에 늘 나오는 말이 돈 퍼주기다 이런 얘기들인데 그리고 또 왜 지역 화폐로 주냐 그게 너 돈이냐 이렇게도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혹시나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좀 혼선이 없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지역 화폐라는 것은 이게 현금 지급보다는 어쨌든 그 기간을 설정해놓고 그 안에 그 지역에서 써야 된다라는 허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 순환에 좀 도움이 된다라는 이 지론. 그래서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방식이 적합하다라는 거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네, 기획예산처는 이제 수장도 맞이를 하게 됩니다. 국가 재정의 밑그림을 그리게 될 텐데 이제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주권 예산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되나요? 일단 전면적인 지출 구조 조정에 나서게 됩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안에서 그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그야말로 고강도 지출 구조 조정에 나서게 되는 건데요. 재량 지출은 15%, 의무 지출은 10% 절감하고 전체 사업의 10%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뭐 AI라든가 이런 첨단 전략 산업들 그리고 구조개혁 같은 핵심 과제에 재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요. 지출 구조 조정에는 그 지출 효율화 TF를 운영을 해서 이 과정에서 좀 민간의 의견들을 두루 듣겠다는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러니까 적재적소, 불효, 불급 원칙에 따라서 전략적인 재원 배분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딘가에 필요 없는 곳에 낭비되고 있는 재원들은 좀 다이어트를 하고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점검 이참에 하고 수정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좀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인 그 지방우대 원칙이 이번에도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은데 네. 수도권과의 거리, 그러니까 멀수록 그리고 멀다고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자체가 어떤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런 재정 상황 이런 것들 또 인구 소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지방에 더 우선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방 정부의 그런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다음 달에 한국의 세계 국채지수 편입을 앞두고 있는데요. 구윤철 부총리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국채에 투자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다음 달입니다. 한국의 세계 국채지수 편입을 앞두고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또 투자에 뛰어드는 모습인데요. 이게 세계 국채지수가 뭐냐면 글로벌 채권 상장 지수 펀드, 우리가 ETF라고 하죠. 그 추종하는 대표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우량 국채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편입이 확정되면은 자동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펀드들이 이 세계 국채지수를 따라서 자동으로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다음 달에 편입 예정이니까 그 전에 좀 미리 사두는 선취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국고채에 매수하는 경향은 최근 한 달 사이에 되게 뚜렷해졌는데요. 지난 16일에 10년 만기 국고채가 4,800원어치가 팔렸고 네. 지난달 26일에는 그 20년 만기 국고채를 400억 원어치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지금 좀 변수가 있다면 일본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요. 일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굳이 한국 채권을 안 사도 자국 채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자금 유입이 좀 예상보다 늦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이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고요. 구윤철 부총리는 이 편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